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예경입니다. 오늘은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사의 종류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제 문장의 형식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크게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를 나누는 기준은요, 바로 어떤 동사가 자기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냐, 안 오냐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가 자기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면은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고요. 목적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이제 자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의 형식으로 따졌을 때, 자, 영어의 문장은 몇 형식까지 있죠, 여러분? 5형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형식을 좀 얘기해 볼게요. 1형식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겼죠? 가장 기본이죠. 주어와 동사로 이뤄진 문형을 우리가 1형식 문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2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어가 나오는데 이 보어라는 거는 보충 설명하는 말을 우리가 보어라고 하죠. 이 보어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 우리는 주격 보어라고 하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면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데 이 형식에서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3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4형식은요. 목적어가 2개나 나와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2개 나와서 우리가 앞에 있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오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뤄진 문장을 우리는 5형식 문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어떤 동사가 자기 뒤에 이런 식으로 주격 보어를 데리고 오면은 우리는 몇 형식 동사라고 이야기하냐면 2형식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데리고 오지 않으면 1형식 동사가 되는 거야. 목적어를 데리고 와. 그러면은 3형식 동사. 목적어를 2개 데리고 와. 그러면 몇 형식? 4형식 동사.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데리고 오면 몇 형식 동사라고 하는 거야? 5형식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들 1형식, 2형식, 3, 4, 5형식 동사들을 우리가 자동사랑 타동사로 나뉘게 되면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자, 목적어가 있는 이제 문장의 형식은 뭐가 되겠어요? 3, 4, 5형식이죠. 이 3, 4, 5형식은 무슨 동사? 타동사가 되는 거고요. 1, 2형식은 뭐가 되겠어요?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눠진 걸 보면은 자동사에는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타동사에는 3, 4, 5형식 동사가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동사랑 타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나중에 수동태를 배울 때 여러분 이 문장들을 우리가 수동태로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문형을 수동태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형식 문장들 많이 수동태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거거든요. 당하는 대상이 주어로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칠판을 쳤다라는 문장은 능동이지만 칠판은 나에 의해서 쳐졌다. 칠판, 목적어가 앞으로 가는 거죠. 이게 수동태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당하는 대상이 주어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동사는 우리가 자동사가 있는 문장은 수동태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3, 4, 5형식 타동사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만이 우리가 수동태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저는 뭐 자동사, 타동사라고 나누어져 있지만은 사실 1, 2, 3, 4, 5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1형식부터 가볼 텐데요. 1형식은 가장 여러분 기초입니다. 문장의 이제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시험 문제는 자주 안 나오죠. 왜냐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없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5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을 때 1형식이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1형식이 가장 짧을 거다. 5형식은 뭐 4형식은 길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장의 길이는 문장의 형식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1형식이 5형식보다 더 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식어구들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의 길이랑은 완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뭐 일형식 동사로서 뭐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 뭐 occur, happen, take place, appear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뭐 the meeting took place 이제 일어가 발생이 개최되었습니다. 2 weeks ago 2주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weeks ago는 이제 부사구기 때문에 문장 성분에 영향을 끼치잖아. 그래서 이제 괄호 쳐버리면은 결국에는 일형식이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왕래 발착. 뭐 오고 도착하고 뭐 이런 것들. 오고 가고 도착하고 출발하고 이런 것들. go, alive, live, come 이런 것들은 이제 왕래 발착 동사인데 이 뭐 이거랑은 관계없지만 이 시제랑 관련해서 왕래 발착 동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로 죄송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 시제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왕래 발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면은 I am going 뭐라고 할까? to the mall이라고 했을 때 자, I'm going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 시제가 나왔죠. 그쵸? 내가 지금 왕래 발착 동사잖아. go가 나와 있잖아. 그랬을 때 얘를 해석을 할 때는 나는 모레 가고 있는 중이다로 해석하기보다는 나는 모레 갈 것이다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왕래 발착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나 현재 진행형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는 거 정도 여러분이 사실 이 부분이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일형식 동사 뭐 이런 것보다는 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부사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아까 설명한 거고요. 자, 이 형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형식은 이제 주격 보어가 나오죠. 이 주격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가 무엇이냐 했을 때 명사랑 그 다음에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부사는 문장의 성분으로서 역할하지 않기 때문에 부사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포인트랑 이제 묶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이 별표 쳐져 있는 거 이 부분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것도 얘기를 해보죠. 명사 형용사 나오는 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보죠. He is a teacher 이라는 문장. 그 다음에 he is happy. 이게 다 이 형식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 he가 주어고 is가 동사, 그 다음에 a teacher이 he에 대해 설명하는 주격 보어예요. 얘도 he가 주어고 is가 동사, happy가 he에 대해 설명하는 주격 보어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a teacher은 이제 명사가 주격 보어 자리에 온 거죠. 얘는 뭐가 돼? happy, 행복하는 형용사가 주격 보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에서 주어, 동사, 주격 보어가 왔을 때 이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명사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이 주어의 직업이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직업이나 신분.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이 주어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냐면은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teacher, he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명사죠. 명사 보어가 왔을 때는 형용사 보어가 왔을 때는 he, 그가 행복한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감각동사로 와서요. 자, 감각동사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look, sound, look, 그다음에 feel, 여기 나오는 걸로 할게요. 그냥 다 적읍시다. 여기 나오지 않은 것도 그냥 할게요. 자, look, 그 다음에 seem, appear. 다 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feel, smell, taste, sound. 자, 얘들 이제 감각동사인데 감각동사 특징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거죠. 자, 뒤쪽에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더라도 얘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면 우리가 보통 부사를 쓰잖아요. 그쵸?
뭐뭐 하게라고 했을 때잖아, 부사가. 그래서 부사를 쓸 것 같지만은 얘는 이 형식이기 때문에 부사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야. 그럼 뭐를 써줘야 되는 거야? 형용사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그 케이크는 달콤하게 맛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ly 붙은 부사를 쓰면 안 되고 이제 sweet이라는 형용사를 써줘야 돼. 그는 이제 슬프게 보인다 해서 he looks sadly 쓰면 안 돼. sad를 써줘야 돼. 왜냐면 looks라는 게 지금 감각동사,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긴 주격 보어 자리야. 주격 보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더라도 이형식 동사 뒤에는요. 부사를 쓰면 안 되고 형용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특히 이제 감각동사랑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로 상태 변화도사, 뭐뭐 되다, become, turn, go, get, grow 이런 것들이 다 이 형식으로 쓰게 되면은 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얘는 이제 다 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얘는 감각동사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 밑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감각동사 뒤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은 형용사는 그냥 막바로 나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명사를 쓰고 싶으면은 전치사 like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velvet chocolate처럼 맛이 느껴진다. 얘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죠. 이럴 때는 이제 taste like을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냥 taste velvet chocolate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봐주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4, 5형식이 나옵니다. 이제 3형식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The book has 주어, 자, has가 동사, 7 chapters 목적어가 되는 거죠. 3형식 문형입니다. 3형식 문형은 사실 4형식이랑 묶여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4형식부터 봐볼게요. 자, 4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 목적어, 목적어 두 개입니다. 직접 목적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간접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고 직접 목적어는 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4형식은 기본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수여하다. 우리가 누구누구의 상을 수여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4형식 동사의 별명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수여 동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거든. 예를 들면은 자, make란 단어가 4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은 그냥 무엇을 만들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다가 되는 거예요. 자, buy란 단어도 그냥 무엇을 사다가 아니고 4형식으로 쓰이게 되면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 주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형식은 기본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he bought me a new computer 이라 돼 있죠. 해석하면 그는 사줬습니다. 나에게 간접 목적어에게로 해석되죠. 새 컴퓨터를 을로 해석되죠. 새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4형식이 3형식이랑 묶어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냐면 자, 이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거 중학교 때 시험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 지금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꿉니다. 크로스 체인지예요. 그래서 he bought a new computer 전치사 뒤로 보내죠. 전치사 to, for, of 중에 하나로 이제 여러분이 알맞은 걸 동사에다가 이 동사 대부분 뭐 to 쓰고 뭐 ask는 of 쓰고 buy, make, 뭐 get 같은 경우에는 for 쓰고 이런 것들 중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얘네들은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우린 사실 오늘 5형식을 여러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5형식 가볼 텐데 여기 이 빈칸에 선생님이 5형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교재는 잠깐은 이제 보는 걸로만 하도록 하죠. 자, 5형식으로 갑시다. 5형식이 이제 사실 고등학교, 아까 4형식까지는 거의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5형식으로 가볼게요. 5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형을 우리가 5형식 문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품사 중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명사와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그래서 명사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 목적어의 직업이나 신분,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 신분,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이 목적어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He made me a teacher 이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He made me happy 라는 이제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he는 뭐가 되는 거죠? 분석해 볼게요. 주어가 되는 거죠. made가 뭐가 돼? 동사가 됩니다. me가 나를 목적어죠. 뭐로 만들었어? 선생님으로. 이 a teacher이 설명하는 거는 me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죠.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리고 a teacher이 지금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선생님이란 명사예요. 지금 목적어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He made me happy. he가 주어, made가 동사, me가 목적어죠. happy가 뭐죠? 목적격 보어예요. 이 happy가 me에 대해 내가 행복한 거죠.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happy가 이제 목적격 보어, me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품사는 뭐죠?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도 여러 마찬가지로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더라도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뭐뭐 하게라고 해석된다 해서 부사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여기는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더라도 형용사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건 이제 중학교 때 사실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명사랑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지울게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 과거 분사, pp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pp.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 투부정사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 나올 수 있어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네, 마지막에 현재 분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모양을 잡으면요. 자, 과거 분사는 pp고요.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뭐죠? 동사 원형이에요. 그쵸?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원형 부정사는 동사 원형입니다. 원형 부정사는 동사 원형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사역동사 나오면은 동사 원형 써. 이게 이제 원형 부정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현재 분사는 ing 모양이죠. 그쵸? 자, 이 네 가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쓰냐는 여러분이 뭐를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이 목적어, 일단 우선적으로 목적어랑 목적격 보의 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떤 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의 관계를 주술 관계로 둡니다. 주술 관계라는 거는 주어 동사의 관계로 놓고 얘네들이 수동인지 능동인지를 따져줘야 돼요.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의 관계를 주어 동사로 놓고 봤을 때 수동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하나밖에 못 써요. 뭐밖에 못 쓰냐면은 과거 분사밖에 못 씁니다. 여기 동사 자리에 사역동사가 나오든 지각동사가 나오든 얘랑 얘의 관계가 지금 뭐냐면 수동이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 분사를 써줘야 돼. 그럼 선생님 막 사역동사 나올 때 동사 원형 쓰고 뭐 지각동사 나올 때는 뭐 동사 원형 쓰고 ing 쓴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의 관계가 능동일 때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수동일 때는 무조건 과거 분사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He made his car fix에 알맞은 형태를 쓰라고 했을 때 자, he가 주어고 made가 동사죠. 자, 그의 차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 얘 지금 사역동사니까 여기 동사 원형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랑 지금 목적어랑 목적격 보의 관계를 주어 동사의 관계로 놓고 해석도 그렇게 해야 돼. 자, 그의 차가 지가 고치는 거야? 아니다. 고쳐지는 거잖아. 픽스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얘는 과거 분사를 써줘야 되는 거야. 수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써줘야 돼? fixed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과거 분사는 뭐일 때? 목적어랑 목적격 보의 관계가 수동일 때. 근데 나머지 얘네들은 뭐일 때? 얘랑 목적어랑 목적격 보의 관계가 이제 능동일 때 이제 얘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능동일 때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중에 이제 무엇을 쓰냐는 뭐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은 이제부터 이제 동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이 동사 자리에 ask라든지 요청하다, 그 다음에 조언하다, advise, 그 다음에 허락하다, allow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주문하다, 명령하다, order, 그 다음에 기대하다, expect, 말하다, tell,
뭐 want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뭘 써줘야 되냐면 기본 전제 조건 얘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투부정사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능동일 때. 수동일 때는 무조건 과거분사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자, I asked him. 클린에 알맞은 형태를 쓰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그가 청소하는 거죠. 그의 방을. 일단은 능동입니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그럼 과거분사는 그냥 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ask를 썼으니까 ask는 뭐야? 투부정사니까 여기서는 이제 to clean이 들어가줘야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네,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는 언제 쓰냐면은 이 동사 자리에 지각동사랑 사역동사가 왔을 때 지각동사랑 사역동사가 왔을 때는 원형 부정사랑 현재 분사를 씁니다. 현재 분사가 좀 더 진행의 의미가 이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각동사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저기로 빼서 얘기할게요. 지각동사는 뭐 look at이라든지 뭐 watch라든지 뭐 see, hear, feel 이런 것들. 사역동사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있죠? make, have, let. 얘들이 나오면은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를 둘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ast가 아니고 그가 청소하는 거 봤어요. 그럼 so가 되죠. 그럼 고쳐줘야 돼. 자, to clean 안 돼. 뭐야? clean하고 cleaning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따로 이제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는 게 help. help는 투부정사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됩니다. 이건 그냥 기억합시다. get. get은 사역동사거든요. make, have, let과 똑같은 의미로 쓰여요. 시키다라는 의미 가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얘네처럼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현재 분사, 원형 분사, 부정사 둘 다 쓸 수 있는데 사역동사는 원형 부정사를 많이 쓰죠. get은 이제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고요. 우리 이제 교재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명사 나올 수 있고 형용사 나올 수 있다. 명사는 직업이나 신분,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형용사는 목적어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수동관계일 때는 과거분사를 쓰고요. 능동관계일 때는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 사실 현재 분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동사 원형이 원형 부정사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 현재 분사 나올 수 있고 현재 분사는 좀 더 진행의 의미가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준사역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따로 빼서 설명한 것들 사역동사인데 make, have, let과 좀 다르기 때문에 준사역동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 아까도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투부정사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주어 동사로 놓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좀 집중해서 보면은 이제 자 봐봅시다. 자, 그녀는 시켰습니다. 그녀의 이제 직원들 목적어죠. 얘가 이제 목적격 보호 주어 동사의 관계로 놓고 해석을 하세요. 그녀의 직원들에게 뭐 하도록? 그녀의 차를 세차하도록. 그의 직원들이 세차하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서 get이 나왔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선 뭐야? see 지각동사니까 sing도 되고 singing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봅시다. 1번. 사운드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죠. 감각동사. 형용사 나와줘야죠. 부사처럼 해석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의 연설은 이상하게 들린다. 자, 이상하게라고 했을 때도 우리 형용사 써줘야 돼. 네, 고는 되다란 의미를 가지는 이제 이형식이죠. 마찬가지로 부사는 주격 보호자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bad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eem, look, seem, appear, 보이다란 의미 다 이형식 바로 이제 형용사 나와주면 됩니다. 자, come은요 이제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막바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자, 얘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come to my plac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feel은 이제 감각동사죠. equal이라고 해서 평등하게 느낀다. 뭐 하게라고 해석되더라도 우리는 형용사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볼게요. 타동사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죠. 자, encourage는요, 목적어 다음에 오형식이죠. 얘는 이제 얘랑 얘의 관계가 능동일 때 투부정사 나옵니다. 그래서 to participate이 들어가주면 되고요. 자, let은 사역동사죠. 뒤에 이제 동사 원형.
나오죠. 보통 동사 원형 부정사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study를 여러분 골라주시고요. 자, feel은요. 지각 동사죠. 동사 원형 또는 ing이기 때문에 touch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여는 거죠. 그쵸? 이 힘과 오픈의 관계가 능동이고 head가 지금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우린 open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llow 같은 경우에는 이제 to 부정사 써줘야 돼요. 그래서 to를 쓰고요. 자, let은 여러분 사역동사, 동사 원형 respect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get이 사역동사죠. 그쵸? 근데 get은 to 부정사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to do 나와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아니다, 여러분. 다시 풀게요. 이거 봐봐라. 뭐가 틀렸냐면은 자, get이 나왔지만은 그 일은 행해지는 거죠. 얘랑 얘의 관계가 뭐예요? 수동이죠. 그쵸? 그 일이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get이 나왔더라도 넌 pp를 써줘야겠죠. to를 쓰는 건 얘랑 얘의 관계가 능동일 때를 이제 전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make가 나왔고 그가 느끼는 거죠. 얘는 능동이고 능동이기 때문에 얘가 그리고 사역이죠. 그래서 feel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 마을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건 그거 상관없구나. 그냥 뭐예요? help니까 help는 to도 나올 수 있고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ing는 안 되죠. 그래서 to be를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he protested but when mom had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역동사 나왔고 her mind가 목적어. 그녀의 마음이 이제 정해진 거죠. 그쵸? 그녀의 마음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made 여러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어요.